시선 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입니다. 야, 이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방송을 하는 사람도 따라가기 어렵고요. 특히 녹화 방송을 하는 게 있거든요. 한 이틀 후에 방송이 되는데 네. 무용지물입니다. 방송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 이틀 전에 녹화를 하면 아침에 해놓은 거 저녁에 트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슈가 지금 보면 뭐 사면 이슈는 이제 아주 오래된 이슈 같아요. 사면 거기다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 기자 사과했던 거. 또 조국 장관 지금 재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재판이 그건 뒤로 밀려나 있어요. 그리고 뭐 실언 등 또 이준석 대표 갈등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을 정말 따라가기가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다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대선이라고 하는 게 5년마다 돌아오는 네. 대선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를 바닥에서 한번 쫙 뒤집어서 한번 쫙 흔들어 놓은 다음에 네. 다시 이렇게 쭉 정제되는 과정이 대선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대선 이제 그 즈음이 되면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이제 이슈들을 좀 봤어요. 사면이나 뭐 김건희 씨나 이준석 얘기도 요새 많이 나오고. 그 보면 대다수 국민의힘한테 조금 불리한 윤석열 후보한테 좀 좋지 않은 또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렇게 희망하는 거 아니요? 아니 저는 희망 안 합니다. 제가 뭘 하냐? 봤을 때는 그 수로 보면 한 7대3, 8대2 정도로 네. 윤석열 후보 이제 불리한 느낌이 들고 1월에 이제 신년에 많은 여론조사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좀 잘 돼야 된다라는 게 여야 공통적인 의견인데 거기서 아마 또 여당에서는 좀 더 피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이제 듭니다. 본방 JB타임즈에서 그 얘기를 몇 번 네.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신년 어떤 이제 특집으로 수많은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돌리죠. 엄청 많이 하니까요. 이때 아마 이제 쏟아지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대세의 흐름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1차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선대위 정비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약간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뭐 크게 구설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락회동이라든지 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통합이라든지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뭔가 좀 착착 진행되면서 과정에서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정비에 들어가 있어요. 네. 정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당퉁탕 소리가 나고 있다. 삐걱삐걱 우당퉁탕 뭐 네, 이런 느낌? 계속 이게 네. 지금 차이인 것 같고요. 아.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파편이 되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 많이 나오고 오늘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오늘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자, 오늘의 주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격의 윤석열. 제목 좋습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걸까? 한번 봅시다. 진격의 윤석열이라고 제가 뽑았는데 네. 일주일 차를 두고 나왔던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먼저 어제 뉴스를 참 많이 탔던 건데 선대위 회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만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당 조직이 아닙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사령부 각 부대 간의 이 교신과 정보 보고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제 했던 이야기예요. 네. 근데 딱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일입니다. 네. 그렇게 놓고 이거 얼마 안 된 건데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드는데요. 이거 사실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밖에 안 된 건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조수진 당시 공보단장이 이준석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을 치받아 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나 또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자, 야, 군사 작전 얘기 많이 합니다. 오늘. 일주일 상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180도 다른 거로 완전 다릅니다. 완전. 180도 다른 거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군대 얘기를 하는데 이 군대 얘기 자체가 완전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 군대 안 갔다 왔죠? 전 장교거든요. 또 자랑한다. 소령. 네. 예비역 소령. 네. 네. 아무튼 그런데
엄청 다른데 네. 또 엄청 똑같은 게 있어요. 먼저 다른 것부터 한번 볼까요? 다른 게 뭐냐면 네. 선대위 조직표상 직속상관인 상임선대위원장을 치받은 공보단장. 네. 이 사람의 행동을 두고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두둔을 했었어요. 20일 날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일주일 뒤인 어제는 선대위 밖에서 대표 자격으로 쓴소리를 하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의 개통을 앞세워서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러면 당의 개통을 그렇게 중시하면 상임선대위원장을 치받은 공보단장의 행동도 질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네. 안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180도 다른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 자, 조수진 당시 공보단장이 치받은 건 뭐냐면 이걸 두둔한 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본인의 유일 영도. 네. 이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기강을 해치는 자를 두둔한 거죠.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가자. 왜냐하면 이거였어요. 당시 조수진 공보단장은 네. 나는 후보의 말만 듣는다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유일 영도 체계를 강조한 거잖아요. 네, 뭐 북한식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굳이 표현하자면 그죠? 예.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볼까요? 윤석열 본인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주주의 그러니까 네. 표현의 자유죠. 이걸 추구하는 자를 비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잣대가 예. 본질은 똑같은 거죠. 아 이게 다를 것 같은데 같은 거네요. 현상적으로는 이중잣대 같아 보이지만 아하. 본질적으로는 유일한 잣대다. 모든 알 것은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권위와 윤석열 후보의 이익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잣대다. 보면 뭐 딱 이해가 딱딱 떨어져요. 그렇죠.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고 뭐 논리 한 논리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현상적으로는 180도 다르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딱 하나더라.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 일단 먼저 하고요. 진격의 윤석열입니다. 네. 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제가 여기 한마디 더 좀 경고의 말씀을 드린 건데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냉정하게들 판단하시고 발언들을 좀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걸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인지는 어제 보도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저는 설명 안 시청자분들 다 아실 드리겠어요. 거예요 아마 청개설 애청자분들은. 네. 요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기자들이 따라붙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했던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마저 들어보시죠. 그게 무슨 제3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당 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이기려면은 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3자가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자, 여기서는 이제 당 대표를 직접 거론을 하죠. 네. 그러면서 선대위 회의에서나 선대위 회의가 끝나고 나서나 이준석 대표를 저격을 했어요. 김종인 총괄만이 아닙니다. 이용호, 김태흠 여기다가 초선 의원들까지 가세를 해서 이준석 저격에 나섰잖아요. 다 저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벌어졌던 일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네. 이걸 다시 한번 흐름으로 봅시다. 1차와 2차 2단계가 있는데요. 2단계가 있다고요? 예. 1차가 뭐냐면 네. 그게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입니다. 아 26일 있었던 사과. 예.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가 있고 나서 김종인 총괄이 말하기를 네. 장애물 하나가 제거되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 이게 1차입니다. 어허. 2차는 이준석 대표를 저격한 게 바로 2차예요. 네. 이게 2차 행동인데 자, 이거를 또 김종인 총괄의 말을 끌어와서 한번 그 해석을 해볼까요? 네. 장애물 하나가 제거됐다라고 하면서 뭐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이제 문제가 하나 풀렸으니까 다른 것도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준석 대표 얘기겠죠 아마도. 그리고 네, 나서 네, 나온 게 네. 이준석 저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정리를 하면 1차와 2차로 2단계에 걸쳐서 리스크 제거 작업에 들어갔던 것이다. 예. 윤석열 후보 리스크를 다 제거하는 그렇죠. 것이다. 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깎아먹는 주변 요인 총정리에 들어가서 총정리. 1차 김건희 사과, 네. 2차 이준석 저격이라고 하는 다단계 지금 접근법을 놓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 자,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 작업에 들어갔을까? 이것도
1월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1월이다. 민주당이 1월 총공세를 위한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하면서 우리들도 리스크를 털고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접근법이죠. 예. 이 타이밍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고 타이밍에는 특수 요인이 하나가 작동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재판 얘기인데 아유 근데 그 정경심 교수 재판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재판부가 결정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표정장 위조 이런 것들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에 나왔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날 사면이 되고 26일 날 김건희 씨가 회견을 해버려서 사실은 묻혀버렸어요. 근데 이거가 만약에 뭐 저희 법률가들 의견에 따르면 이거대로라면 무죄 취지에 일부 무죄 취지에 파기한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대선 출마 명분이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그 거칠게 그림을 그리면 물론 네.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뭐 사실 대선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튼 예. 이게 부각이 돼서 정경심 무죄, 표창장 위조 관련 무죄 뭐 나오는데 이거는 뭐 김건희 허위 이력이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면 야, 대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냐. 선거가 이게 완전히 확실히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염두에 둬서라도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고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아하, 봐야 뭐 되겠죠. 충분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옳다 그르를 떠나서 국민의힘 선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 놓을 수 있는 수순이고 네. 전략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건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숨은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아, 숨은 그림이 있다고요? 숨은 그림이 있는데 네. 그거부터 이제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의 말과 김종인 총괄의 말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총괄 상황본부가 헤드쿼터가 돼서 각 총괄본부 또 총괄본부 내에서는 각 본부 간에 좀 원활한 그런 이 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보 비서실도 벌써 일정 메시지 이런 모든 부분을 총괄 상황본부에 사전 보고하고 스크린 받은 후에 후보인 제게 보고하도록 이미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회의 때 했던 얘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의 말을 들어보시죠. 후보가 이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실수는 절대로 보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뭔가 딱 정리가 네. 되죠. 예. 자, 1, 2차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주변 리스크 정리 작업에 들어갔고 제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 음흠. 정책으로 달리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으로 달리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부 혼선과 엇박자가 나오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대위 시스템 정비에 들어간 거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선대위 시스템을 김종인 직할로 정비를 하겠다. 이른바 총괄 상황본부죠. 그렇죠. 6본부 체제가 말고 그렇죠. 이 지금 김종인 직할로 가겠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김종인 연출의 윤석열 모노 드라마를 무대 위에 올리겠다. 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선언으로 보면 예, 되는 거예요. 보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네. 이게 일주일 전부터 어제까지 진행됐던 국민의힘의 어떤 그 행보에 그렇죠. 대한 총정리로 보면 돼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누구의 관점이었냐?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관점이었다. 감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평론가적 관점에서. 근데 우리는 뭐 평론가. 아까 평론가시잖아요. 팬님 약간 기분 좀 안 나빴어? 왜요? 왜 평론가를 좀 약간 좀 그런 거? 그러니까 깔보는 것 같아요. 평론이 뭐 어때서? 어이씨.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아무튼 평론가적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한번 평가를 해보. 평론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접근법은 김건희 사과와 이준석 저격. 다시 말해서 이준석이 더 이상 이제 그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 상황을 통해서 장애물이 제거가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의 표현을 보면 장애물이잖아요. 네. 장애물이 제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달리겠는데 그런데 그러면 장애물이 정말로 제거됐느냐? 네. 이걸 검증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장애물이 제거가 안 됐는데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하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깨져요. 넘어져요. 걸려 넘어져서 장애물이 코가 걸리죠. 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희망하고
존재 사실하고는 완전 달라요. 요거가 일단 좀 이게 잘못되면 큰일 점검이 납니다. 돼야 되는 거고요. 큰일 납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네. 게 이준석 대표를 올가매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너 잠깐만 뒤로 와봐. 네. 너 조용히 안 할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너 잠깐 저기 그 청소하는 데로 와봐. 옥상으로 와봐. 지금 옥상을 좋아하시잖아요. 옥상 오락을 좋아하시잖아요. 조용해라. 예. 이래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저격에 나섰다는 얘기는 굳이 뭐예요? 공개적으로. 네. 물밑 달래기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뒤에 가서 얘기해서 안 먹히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밑 달래기가 안 먹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가 저격을 받아도 민주주의를 계속 구가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눈도 끔찍 안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요 이야기에서 나오는 중간 정리는 뭐냐면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총괄이 그 잡고 있는 네. 달리기 위한 출발점은 냉정하고 냉철한 진단 위에서 설정된 출발점이 아니라 희망 위에서 설정한 그러니까 출발점일 그렇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장애물이 제거된 게 아니고 그냥 제거됐을 거라고 하는 믿음, 희망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로 이제는 김건희 리스크 특히 허위 이력은 정리가 됐다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하. 어제 당장 JTBC에서 JTBC에서 석사기 논문 네. 표절 의혹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한 개씩. 이래버리면 장애물이 하나는 제거됐다며요. 김종인 총괄할 제거되긴 뭐가 제거돼요? 하나도 제거가 안 됐죠. 그러면 오히려 문제는 김건희 사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결국은 기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다시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야. 근데 네. 100번 양보해서 그냥 김종인 총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나 네. 윤석열 후보가 희망하는 상황이 그냥 연출이 된다고 쳐요. 네. 100번 양보해서.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뒤에서 김종인 총괄이 연출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혼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모노드라마를 연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상 그렇죠.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무대 세트 다 마련됐고 네. 대본까지 완성됐다고 쳐요. 자, 칩시다. 근데 연기력은 또 별도잖아. 이게 뭐 토론 말하는 것입니까? 혹시? 이게 발연기가 돼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토론 얘기하시는 거죠? 그 토론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정책으로 내달리겠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정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대국민 설득력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김종인 총괄이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 혼자 하는 거죠. 왜? 윤석열 유일체계니까. 네. 국민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윤석열 후보 중심. 네. 또 어떤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윤석열 후보 중심. 그래서 윤석열 모노 드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모노 드라마를 펼쳐야 되는 유일한 배우가 발연기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본인이 연기가 엉망이라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당장 TV 토론이라는 장애물이 앞에 있는 거죠. 연기하러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물은 여기서는 장애물이라는 그러니까 장애물은 김종인 총괄의 표현이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곳곳이 지뢰밭이다. 쥐레밭이다. 곳곳이 지뢰밭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니 특감을 받으면 토론을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말장난 중에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 아니라 그건 국민 모독이에요.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 얘기예요. 그 대선 TV 토론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예요. 네. 국민이 후보에 대해서 알기 위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반장 선거할 때 소견 얘기하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도 내가 이 반의 반장이 되면 뭘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 없이 어떻게 뽑아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왜 국민의 권리를 거래 품목으로 올립니까? 안 되죠. 그건 말을 정말 그건 실수한 월권이죠, 것 같아요. 실수한 월권. 것 간단히 같아요.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1차와 2차에 걸친 주변 리스크 정리 작업이 완료됐다고 보기도 힘들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주변 리스크고 더 중요한 리스크가 있다. 그게 뭐냐? 윤석열 본인 리스크다. 윤석열 본인 리스크는 어떻게 제거할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최소한 적게 보여주는 거를 계속 목표로 삼는 거. 그래서 TV 토론, 법정 토론만 그걸 3번 정도로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 더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참 이게 그러네요. 지난 일주일간의 국민의힘 그 드라마에 대한 정리판이 되겠는데요. 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빼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죠? 이 정치의 냉정함, 예. 냉혹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청기 누설에서 국민의힘의 내홍 사태를 여러 번 진단을 하면서 그렇죠. 구도를 제가 어떻게 땄습니까? 윤석열 라인과 이준석, 라인. 김종인 라인 이렇게 그 구도로 저는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어요. 아니었죠. 지금 오늘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이야 네. 한순간에 그냥 김종인 총괄이 이준석 대표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날 같아요. 이거 친 날, 탁자 친 날 글로 넘어가신 것 같아요. 한순간에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때까지 청기 누설 때는 이준석하고 김종인 같은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냐면 버리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립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준석을 버리면서 네. 그러니까 그립감을 확 그러니까 휘어잡는. 했으니까. 예. 야, 이 냉정함. 뭐 정치가 다 그렇죠. 이 냉정함이면 냉혹함. 정치가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건가요?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다. 오, 예. 하여튼 지금 지난주까지 청기 누설에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가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 우리가 잘못 본 상은 아니에요. 그렇게 왔다가 네. 그때 이제 그날부터 갈라서 한 바뀌었어요. 거지.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준석 대표 혼자 갔다는 느낌이. 근데 매우 문제는 듭니다. 그러면 네. 자 이준석 그 김종인 두 사람이 2인 삼각 체제로 걸어오면서 네.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 2인 삼각이 이제 끈이 풀려버린 거잖아요. 네. 끈이 풀려버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김종인, 윤석열 이제 정책 드라이브 건다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윤석열, 김종인의 2인 삼각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제대로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여기다 이제 포인트를 놓고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 일상의 신님 실시간 2만 3천. 이거 오. 많이 들으시네요. 예. 청기 누설로 시사의 눈을 키웁시다. 어휴, 고맙습니다. 네, 오늘 머털도사님의 아주 훌륭한 식견. 네. 아유, 간혹 틀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얼쑤무당의 팬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얘기한다. 도이치모터스 얘기한다. 그거 언젠간 할 것 같은데. 다른 게 너무 커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무혐의 결정 그 내부적으로 내렸다는 이제 보도 그 얘기가 나오더만. 자꾸 나와서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할 왜 수가 자꾸 없어요. 도발을 해 그렇게? 죄송해요. 우리 죄송해요. 여기서 신사협정을 네, 신사협정 더 이상 오케이. 서로 콜? 괴롭히는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콜? 하겠습니다. 콜. 자, 네. 그 2만 넘었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혼자 보지 마시고 혼자 보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네. 자, 주변 5명. 추천 좀 해주세요. 주변 5명 전파를 부탁드리면서 구독하고 좋아요도 네. 또 알람 이게 설정 구독료가 해주시고요.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변 5명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조슈아님은 이거 녹화구나 이씨 아니 이거 청기 누설 생방인데 왜 녹화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유익하고 너무 재밌다고 하고 오, 짤핵관은 뭐야? 짤핵관? 짤짤이 핵심 관계자 나왔네요. 절 얘기하나요? 모르겠어요. 짤핵관. 아니 이건 짤핵관이 짤 주인공이에요. 그냥 짤 주인공. 짤 저는 센터. 제2핵관입니다. 제2핵관.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돌 그룹 보면 센터가 항상 미모 담당이잖아요. 짤짤이 쇼의 센터. 저 제2핵관입니다. 미모 비주얼 담당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제2핵관이 뭐냐면 JB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질문 제2핵관 자꾸. 아니 근데 무슨 이건 녹화구나 A씨가 왜 나와? 녹화 아니에요. 이거 라이브예요, 라이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지간해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틀 전 3일 전에 녹화한 거 그 얘기 갖고 오해하셨나 보다. 그건 제가 다른 하는 방송이고 다른 방송이 그렇다는 네. 뜻이고요. 이거 그거 그렇게 하면 시사를 따라잡기 어렵다. 그 음. 말씀 드리다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종배님의 예상 적중 100%. 이는 아니라고 지금 아까 저격했잖아요. 98% 정도 됩니다. 2% 정도 부족하십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 이상. 아, 시사를 어떻게 다 맞춰요? 생물인데.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건데요. 네. 야구 선수가 3할 치면 엄청 잘 치는 거예요. 3할 치는 사람 보면 계속 안타 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 FA에 100억 나오잖아요. 나오죠. 100억. 아, 3할 한 그러면 4할을 치면 도대체 FA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할 친 사람이 이제껏 대한민국에서는 백인천밖에 없어요. 없었죠. 예. 네. 이종범 3할 9분 3리까지 갔었는데 4할 치긴 어려워요. 아, 3할 9분 3리까 전직. 이종범 와, 선수가. 엄청나다 정말. 이종우 아버지. 그러니까요. 대를 이어 타격왕. 네. 이야. 자, 아무튼 김나나님이 민주주의 조수진 되고 이준석 안 돼. 이게 우리 오늘 방송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렇죠. 하나겠죠. 나무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이게 거. 맞아요. 윤석열 네, 그런 후보가 말씀. 기준이 됐다라는 네. 게 머털도사 분석입니다. 네. 자, 이재명도 윤일남님은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겠다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기 중심적이다. 아 이건 정가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럼 윤석열도 윤석열의 국힘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 윤일남님 그 말씀 맞아요. 네. 그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악력, 그다음에 어떤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만큼 네.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아하.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장애물 얘기를 좀 했는데 방송 중에 좀 얘기했죠. JTBC 논문이 어제 지금 나왔는데 네. 막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끝날 장애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워털도사 분석이십니다. 자, 루파님이 네. 대선 후보인데 토론 나가면 싸우기만 한다면서 안 나간다고 하는 건 처음 봄. 네. 대통령 되고서도 그럴 건가? 좀 자신이 없더라도 우리 기억나는 게 그랬던 대통령이 한 명 있었죠. 박근혜 씨가.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 답변했어요. 뭘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렇게 찍혀 뽑혔잖아요. 근데 눌변이든 달변이든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또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토론이 없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힘내자님이 네. 김종인 여태는 뭐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게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자신의 장악력을 드높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정도로 아니면 머리를 굴렸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총괄로 결합한 다음에 지배했던 것은 뭐 정책인 이런 게 아니라 김건희 리스크 이런 것이었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본인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인지 후차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가 있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 그래서 있을까요? 지금 오늘 조간을 보면 네. 김종인 총괄이 다시 전면에 이제 나서면서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도 김종인 총괄이 윤석열 후보에게 강하게 얘기해서 관철시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는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하잖아요. 더 사과 태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종인 씨 그러면 방법이었나 싶기도 하잖아요. 그게 전략가 김종인의 어떤 그 빛나는 해안에 나온 정치 이벤트라고 치고 네, 치고 그러면 정말로 그걸로 판정리가 되는 거냐는 또 별도의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심은정님께서 과연 김종인 이준석을 버린 걸까요? 계문 발찬 선대위에 어렵게 올라탔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앞으로도 해야 되겠고 후보에게 뭔가 있다고 생색도 내야 하겠고 또 자신이 속마음 잘하는 이준석 언급한 거겠죠라는 이런 해석도 있네요.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이제 그 정치권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진심이 담아서 액션을 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액션을 위한 액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박변이 김종배를 욕한다고 해서 싫어서 욕하는 차원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연출 삼아 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봤어요. 것처럼. 제가 딴 데서 욕은 아니고 제가 언급해 드리는 거죠.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욕하진 않았는데. 이거 잠깐 예를 들면 뭔 일 있었구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데 뭐냐면 저도 네. 처음에 그걸 봤어요. 김종인 깜짝이야. 총괄이 이준석 대표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액션만 저렇게 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매일 아침에 한 뭐 20-30분씩 또 둘이 네.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통화도 한다 그런 얘기.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요.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집단 토의에 들어갔다. 그건 문제죠. 이거는 그렇게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뭔가 그냥 집단적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라고 그건 지시가 하는 것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거의 이제 김종인 총괄의 지시 때문이라고 볼 우리가 근거는 없는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냥 액션을 위한 액션 수준에서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공갈포 차원의 저격은 아니다. 네.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미월팍 박미월이겠네요. 청기누설 완전 짱이고 뉴욕에서 항상 두 분 응원하고 뉴욕이면 지금 오. 1시쯤 되겠나? 2시쯤 되겠나 모르겠다. 아니 잠깐만 잔디님이 네. JB 사투리 시골 노인네 같아요. 이거에 내가 저도- 사투리가 나와? 네, 충청도 사투리 나옵니다. 나와요? 네. 특히 야구 얘기할 때. 그래요? 하나이글스. 그래요? 잘못한 하나이글스 얘기할 때. 뭘 또 잘못하니 왜부터 거기에?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최근까지. 그럴 때 이럴 때 화나면서 뭔가 친근한 그 충청도의 그 할아버지 같은 말투가 나오세요. 아무래도 할아버지는 좀 심했다. 그냥 아저씨 정도로 합시다. 장년층 아저씨 말투가 정도 나오십니다. 합시다. 24,000이 넘었는데 네. 한 30분 더 하실까요?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 목요일에 그러면
30분 9시 반까지 합시다. 목요일에. 그때는 안 되고요. 네. 짤짤이 쉬어야 되니까. 야, 오늘 과일이다 이거지 지금. 자, 내일 우리 사법논란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아마 그 정경심 그 사건을 네, 좀 그것 한번 법적 좀 관점에서 정밀 분석을 해보고 짚어봐야 됩니다. 예. 뭐 이게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나 코바나 컨텐츠 전시합참 모두 네. 무혐의 쪽으로 가닥 갈것 잡았다는 같아요. 보도도 있던데 네. 오늘 이제 확인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테니까 네. 한번 좀 짚어봅시다. 내일 좀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요 마무리를 유기농 검토 요거 소개해드릴게요. 박변은 제위 놀릴 때 제일 표정이 제가 놀린 적은 없습니다. 뭘 존경합니다. 없어, 뭘 없어, 존경합니다. 뭘 없어. 근데 신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청기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